자, 크리스마스에 진행하는 제 110화 라이브 상담소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머리에 쓸 것도 하나 사볼까 했는데 제가 오늘 불광동 병원 근처를 막 돌아다녔어요. 다이소도 몇 군데 가보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다 품절이에요. 다들 크리스마스에 어마어마한 파티들을 했는지 머리에 쓰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어차피 어울리지도 않고요, 사실은. 얼굴도 예뻐요. 이게 얼마 만에 듣는 예뻐요란 소린지 초등학교 때 들어봤으려나. 예뻐요는 감사합니다. 이쁘다니. 그러니까 우리 고양이 물어요 어떻게 그러고 질문하기 전에 제 채널에서 영상 한 번만 검색해주세요. 그럼 무려 한 8개인가 7개가 있어요. 지금 물어요 관련된 영상만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대충 다 왜 무는지 어떻게 하든지 나오니까 여기다 질문하지 마시고 물어요 관련 영상 사실 너무 많이 올렸거든요. 제가 이미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성과 물어요 관련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합사 관련 영상도요 5개인가 올라가 있어요. 무려 여러분이 못 찾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합사 관련을 막 질문을 주시는데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내용이 되게 길어요. 그리고 어떨 케이스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케이스에 어떻게 하고 정한되면 약 먹이고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합사 관련된 영상도 찾아보면 뭐 둘째 드리기라든가 여러 가지 요법으로 영상들이 쭉 올라가 있거든요. 이것도 한 5개쯤 돼요. 합사 관련된 영상만 5개쯤 되니까 요것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적절한 영상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출근하기 전에 유튜브로 쥐나새가 돌아다니는 영상을 틀어주고 출근하는데 이게 레이저처럼 잡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얘들이 이거를 잡으려고 뛰어다니진 않아요. 레이저 포인트는 얘를 잡게 만들려고 자꾸 꼬시고 유도하잖아요. 근데 영상을 틀어주면 이 영상이라는 걸 애들이 처음에만 그렇지 그 다음 좀 알더라고요. 자꾸 쳐다보고 멍하니 보고 있더라고요.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어항도 괜찮아요. 어항 놔주면 물고기 잡으려고 뛰어들 것 같죠? 물고기 잡는 데 하나도 없어요. 구경만 해요. 이러고 애들이. 그리고 가끔 그 물 마시고 어항물 마시는 건 좋아하는 거거든요. 애들이 의외로 비린물 되게 좋아하는 애들 많아가지고 어항물 마시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만 이러고 보고 있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영상 틀어주고 가시면 애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한번 조그만 어항에다가 구피 같은 거는 물고기 되게 많은 거 있잖아요. 한번 촥 풀어놔 보세요. 그러면 고양이들이 거기서 하루 종일 보고 있거든요. 이러고 그 어항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요.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이 따로 있는데 클래식 음악, 현악기 음악, 좀 잔잔한 음악, 너무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 말고요. 깜짝 놀라는 큰 소리 음악 되게 싫어하거든요. 얘들 한번 놀라면 음악 소리 듣는 걸 되게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 큰 소리로 틀지 마시고 잔잔한 음악들은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고양이 꼬리 함부로 확확 잡아당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셨죠? 오늘 되게 신기한 케이스 봤어요. 어린 고양인데 그냥 주인이 잡아당긴 것도 아니고 그냥 우다다 하면서 고양이 2마리끼리 노는 집이거든요. 근데 꼬리를 못 올린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보니까 밥도 잘 먹고 잘 논대요. 근데 꼬리를 못 든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정말 꼬리를 못 드네 신기해서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앞불사 꼬리 엉덩이 쪽 붙어가지고 꼬리가 골절이 된 거예요. 골절도 이제 부러진 게 아니고 이렇게 어긋난 거죠. 이렇게 뼈 자체가. 그러니까 아마 꼬리와 꼬리를 연결하는 인대, 꼬리뼈와 꼬리뼈 연결하는 인대들이 다 끊어진 거죠. 구조물들이요. 그래서 꼬리에 뭐 충격을 받았겠죠. 서로 뛰다가 뭐 굴렀든 어디서 떨어졌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겠죠. 둘이 막 너무 심하게 놀다. 근데 되게 드문 경우고요. 함부로 꼬리 막 애기 고양이들 아니면 큰 고양이들 꼬리 막 확 힘주고 잡아당기지 마세요. 꼬리 그런 식으로 손상받으면은요 사실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 꼬리는 얘가 더 이상 들지 못하거든요. 그나마 잘하면 어리니까 조금씩 회복할 것 같긴 한데 그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꼬리 함부로 충격 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게 이게 민원이 자꾸 생기는 게 이게 사회적인 합의가 안 된 채로 우리가 막 밥을 막 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갑자기 법령도 바뀌고 동물보호법이 생기고 뭐 어느 구청에선 밥자리를 만들어주고 어느 구청에선 밥자리 안 만들어주고 이게 아직 사실은 일선상에서 어떤 통일이 안 돼 있어요. 뭔가 어떤 규정이든 규율이든 사회적인 어떤 합의든 이런 게 지금 없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저는 이거 되게 심각하게 봐요.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 없이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무원 분들께서 그분의 편에 민원을 해결한다는 목적하에 아니면은 표를 얻기 위해서 뭐 사회적 합의 없이 막 법령을 막 남발해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동물보호법이든 아니면 길냥이를 보호하기 위한 거든 여러 가지들이 뭔가 그런 법이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되게 오랜 기간의 공청회를 갖추고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할 시간을 갖게 하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성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서 사회적인 합의를 어느 정도 이룬 다음에 그 법령이 제정이 돼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사회적으로 무리가 없어요. 이게 지금 민원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한쪽에선 밥을 주고 있고 한쪽에선 약을 주고 있고 막 죽으라고 한쪽에선 고양이 죽이러 다니고 한쪽에선 고양이 살리러 다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람들 사회가 진짜 갈갈이 찢어진 거예요 지금요. 고양이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밥 주는 게 당연시 되고 있고 이게 사회적인 합의상에서 묵인이 되든가 아니면 좋은 걸로 인식이 되든가 이래야 되지 한쪽에선 살리고 한쪽에선 죽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사실은 민원을 죽일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밥을 주고 있는 이상 고양이는 계속 꼬일 거고, 고양이가 오면은 서로 싸움이 나고 밥자리가 생기니까는 그 영역 다툼이 되는 거죠. 어린 고양이들은 밀려나게 될 거예요, 보나마나. 그러면은 또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건 그거 이전에 주민들 간에 어떤 뭐라 그러지, 반대를 하는 주민을 설득을 해서 이 자리만 밥을 주고, 밥을 왜 줘야 하며, 밥을 줄 경우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덜 생기게 되고 밥을 줘야만 되고, 아니면 밥자리를 옮겨서 민원이 덜 생기는 곳으로 옮기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든 밥을 막 주면서도 어떻게 하면 민원이 덜 생길까를 긍긍하는 것은 다음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성공적으로 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다 그러면은요, 결국 점점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 개체수는 이 관리가 안 될수록 점점 더 불어나게 되고, 고양이 개체수가 점점 더 불어나면요, 호주같이 전부 다 이제 사살 쪽으로 그러니까 전부 죽이는 쪽으로 다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때는요, 호주는 이미 개체수가 너무 불어나가지고 전부 다 이제 사살 쪽으로 갔어요. 이제 사냥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해로운 동물로 생물군으로 넘어간 거죠. 그쪽 사회에서는요. 어차피 사회적 합의가 그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절대 다수가 고양이는 해로운 종으로 규정을 한 거죠. 그쪽 호주 쪽 지역에. 물론 고양이를 사랑하고 고양이를 어떻게 살려보겠다는 구성원들도 있어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무건적으로 암묵적으로 합의를 한 거예요. 고양이는 죽이는 쪽으로. 이 고양이들은 우리 사회의 해악이고 많은 동물을 죽이고 있고 우리 구성원들한테 안 좋다고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구성원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안 흘러가게 하려면은요,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막 동물법원 만들어 뭐 만들어 와 이래가지고 만들어주면 그 사람한테 편벌어주고 이런 방법으로는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되면 언젠간 이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또 이건저건 막 얘기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쪽으로 잘못 흘러가서 호주식의 어떤 방법을 택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설득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구성원들 간에,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아마 그쪽으로 조금씩 모여가지고 힘을 내고 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뭐 좀 그 말도 선생님 맞지만은요,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순화해서 무조건 싸우는 쪽이 아니고, 그동안 무언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너무 급격하게 동물권이 신장이 되고 많은 분들이 고양이를 사랑하고 길냥이 밥을 주면서 너무 합의 없이 급격하게 법만 먼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만 먼저 급격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합의나 이런 거 없이 너무 진행이 돼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허피스 길 친구들 클라벳 50이나 액티클라브 급여란과 급여 기간좀 알려서 병원에 데려갈 수 없는 호랭이 탈이라서요. 요거 제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클라벳 옷이나 액티클라브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전문의약품에 들어가요. 이게 병원에서 막 팔 수가 없고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 얼마를 어떻게 먹여라라는 건 말 자체가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법적으로를 떠나가지고 두 번째로요, 이런 종류의 어떤 정보들을 찾아보시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랑 또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거든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제가 언급을 막 해버리면은요, 다른 수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저한테 되게 안 좋은 결과를 많이 초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다시피 간이 요만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도 항상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 누구한테 욕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희가 뭐 악플 달리는 거에 되게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요. 그래서 옛날에도 되게 악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웬만하면 다른 손님과의 마찰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사람들과의 마찰을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좀 비겁하지만 참아주시고, 이것과 관련된 답변은 한번 찾아보시면 충분하게 자료로 진경민님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사실은 저도 어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문가 집단의 일원 중에 하나예요. 수의사라는 어떤 전문가 집단의 일원 중에 하나. 이분들의 의견도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을 만들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건 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요, 저도 수의사 집단의 일원이고요. 수의사 집단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는 건 역시 제 일 중에 하나라고 저 역시 생각해요. 그 집단의 이익이라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수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분들의 의견에 반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요게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역시 같은 전문가인 수의사 집단의 일원 중에 한 명으로서 어떤 이분들의 어떤 생각에 반하지 않는 선을 찾아서 그 선 안에서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모든 전문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딜레마 중에 하나, 이건 의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거. 왜냐하면 그분들도 역시 선후배를 엮인 집단의 어떤 소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소속 단체를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무언가 이분들의 어떤 의견에 반해서 무언가 한다는 거를 뭐 영웅시한다. 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뭐 난 영웅이 될 테야. 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생각은 저는 별로 없는,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런 많은 정보들은 저도 좀 자제를 좀 하고 있으니까 역시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기방석 궁금했고 깔아도 별 문제 없습니다. 전기방석 깔아도 별 문제 없는데 단 위에다 뭐 하나 더 깔아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저온화상이 의외로 전기방석이 많이 와요.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다 보면 특히 뼈랑 살이랑 맞닿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왜 딱딱한 부분이요. 뼈가 바로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방석에 닿은 채로 오래 있으면 바로 화상 입어요. 줄 있잖아요. 전기줄. 거기에는 이제 토끼용 케이블 보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감는 것 중에요. 고양이, 동물용, 강아지용 말고 토끼용이 제일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구할 수 있으면 토끼용 구하시고, 아니면 그냥 강아지용이나 플라스틱 딱딱한 거라도 구하세요. 그걸 감아서 고양이들이 물어뜯다가 감전되지 않도록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은요. 추천해 주셨던 액티베이트 캣 먹은 지 30일 넘었는데 묘하게 집사만 하는 활력이 보여. 액티베이트 캣 좋아요. 특히 노령묘한테는 정말 좋아요. 근데 젊은 애들한테는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노령묘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액티베이트 캣 먹여서 좋았다 그러면요, 따로 오메가3도 따로 조금 더 먹여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오메가3도 도움이 될 겁니다. 노령묘한테는 도움이 돼요. 제가 영양제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노령묘한테는 보통 액티베이트 캣이나 아니면은 뭐 오메가3 보통 권장드리고요. 또 나머진 뭐 좋은 사료 먹이시고 노령묘 사료 먹이시고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뭐 굳이 더 먹이고 싶어요 그러면 치매 예방용 차원에서 코코넛 오일 있죠. 코코넛 눈곱만큼 한 방울, 하루에 한두 방울만, 그러니까 4분의 1 티스푼이니까 뭐 아침에 한 방울 저녁에 한 방울 이 정도만 먹이세요. 많이 먹으면 애들 토하니까 난리 나니까요. 그 정도 먹이시면은 일단 뇌 건강에 되게 좋을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좋습니다. 치아에 염증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먹여야겠죠. 구내 염약을 먹여야겠죠. 약을 먹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아픈 걸 참게 하는 게 훨씬 나쁜 거고요. 항우울제 복용시킨 항우울제를 먹고 있는데 통증이 있다. 이거는 별 의미 없을 수 있거든요. 당연히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항우울제가 아니고 이제 항불안제를 먹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통증은 되게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도 안 좋아지게 만들고요. 몸도 안 좋아지게 만들고, 특히 구내염은요, 심장에도 안 좋고 간에도 안 좋고 신장에도 안 좋아요. 구내염이 오래되면 오래 못 살아요. 구내염 자체는니까 약을 먹어서라도 빨리 가라앉히는 게 좋습니다. 입안 내 염증은요, 심장을 망가뜨리고 간을 망가뜨리고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구강이 건강하지 못한 애들은 오래 못 살아요. 사람도 이빨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단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면 치료해 줘야 되고요. 통증이 있다면 당연히 가라앉혀 줘야 되고요. 염증이 있다면 당연히 없애줘야 됩니다. 뭐 항생제 먹으면 간이나 신장이 안 좋지 않나요? 통증과 염증이 몸에 더 안 좋습니다. 통증과 염증이 수명을 훨씬 더 빠르게 소진시킵니다. 그러니까 빨리 약 먹여서 빨리 치료하는 게 장땡이고요. 아플 때 참는 게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문명의 이기는 당연히 즐기라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아프면은요, 약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참을래, 이런 바보 같은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아프면 약 먹으세요. 머리 아프면은 진통제 당연히, 몸이 아프면 진통제 당연히 먹고요.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으세요. 참지 마세요. 약 먹으세요. 약 먹고 빨리 나는 게 장땡입니다. 아셨죠? 선생님, 윤선생님 왜 수의사 가시는? 요거 제가 사실은 인터뷰가 요 근래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인터뷰 같은 거 잘 안 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TV 방송 출연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잘 안 하고 있는데, 그거 인터뷰는 해요. 학습지 관련 인터뷰는 제가 해요. 왜냐하면 이제 수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학습지에서 인터뷰를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교육 관련 인터뷰를 하면 꼭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수의사가 왜 되셨냐고 해서. 그래서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점수가 돼서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요. 그래서 마침 수의사가 그러니까 이거 의미는 뭐냐면요, 수의사가 왜 되셨나요 질문의 정답은요, 제가 수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할 수 있어서 한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수의사가 되고 싶어도요, 점수가 안 됐으면 못 됐어요. 그냥 그림의 떡인 거죠. 할 생각도 못 했겠죠. 꿈도 안 꿨겠죠. 근데 마침 제 학업 성적이 수의사가 되게 충분한 학업 성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의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수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수의사가 되셨어요? 그러면 점수가 맞아서요라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국영수를 잘해서 수의사가 된 겁니다. 저는요. 난 어떻게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뭐 불쌍한 동물을 좋아할 거야.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거야. 어떻게든 한 마리라도 살리고 말 거야. 나는 불쌍한 동물을 살리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된 겁니다. 윤쌤의 MBTI 궁금합니다. 제 MBTI는 뭘까요? 제 MBTI는 그냥 ASJT가 되겠네요. 아싸 찐따니까는요. 네. 보통 대부분의 유튜버들은요, 다 아웃사이더의 찐따들입니다. 안 그러면 못해요. 시간 없어가지고. 바쁜 사람들, 밖에 나가 사람들, 친구들 만나느라고 우리 유튜브 못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제 주변에 전부 다 아싸 찐따들입니다. 그래서 뭐
AS, JT 정도 되겠네. 아싸 찐따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라이브 방송을 했고요. 또 뜻깊게도 올해 마지막 라방이 됐네요.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렸어요. 왜냐하면 110회를 한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은 와 벌써 110주를 제가 무지한 거죠. 52주가요 여러분 1년이에요. 그럼 제가 2년 넘게 라방을 한 거예요. 52주가 1년이니까요. 한 해 진짜 열심히 산 것 같아요. 2002년 한 해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도 열심히 많이 만들었고 여러분께 좋은 정보도 많이 제공해줬고 라방도 열심히 했고 병원 활동도 되게 열심히 동물병원에서 진료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많은 분들이 또 병원을 찾아와 주셔가지고 특히 행동학 상담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행동학 상담이 뜻깊은 게 뭐냐면요. 되게 힘들어서 찾아오셨다가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가셨어요.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왔을 때 더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선생님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 소리 들을 때 가슴이 좀 뭉클했어요. 개인적으로. 아 내가 행동학을 하길 잘했구나. 행동학을 공부하길 잘했구나. 이거를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면 안 그랬으면은 주인분들 되게 힘들게 살았을 거고 그 고양이도 굉장히 비참하게 살았을 거거든요. 이게 수술해서 살린 것보다 훨씬 더 기분이 저는 좋았어요. 앞으로도 그 고양이는 계속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주인분도 훨씬 편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되게 기분 좋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고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뜻깊은 한 해였길 바라고요. 자 이제 올 한 해 마무리 정리를 되게 잘 하시고요. 그다음 내년 한 해 또 설계 잘 하셔가지고 뜻깊고 행복한 하루하루 또 여러분의 고향이와 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생 생각보다 짧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려고 그러지 말고 쉬엄쉬엄 사세요. 저는 이게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산다기보다는요. 여러분도 여러분 행복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래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괜히 살면서 너무 눈치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행복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고양이랑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인생 진짜 짧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살면 후회되실 거예요. 후회되면은 되게 힘들어요. 후회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